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인데, 우리나라는 탄핵 정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지금 정리해야 되나, 환율은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여러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2,400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2,40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보이지 않죠?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따라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까? 아니면 버텨야 될까? 더 사야 될까? 고민일 수 있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버티고 압축해야 나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24년 증시 정리, 팔아야 되나, 버텨야 되나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탄핵 정국의 주가 하락 원인, 그리고 원달러, 엔달러, 그리고 원엔 동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지 않고 지금 시장, 이렇게 악재가 많은 시장이지만 팔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GDP, 경제 성장률과 주가의 동행 흐름,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그 내용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입점령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경제 환경은 어떻게 바꿔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25년 시장, 투자 전략, 2차 전지와 반도체 엔터주, 그리고 파동 흐름상 지금은 저점이고 매수로 대응해야 되고 압축해야 된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전략을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 흐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2024년 증시 하락 이유. 자, 이렇게 24년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뭐 탄핵이라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첫째, 반도체의 사이클이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와 좀 달랐던 것은 지금 그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이었고 지금은 1450원 선이란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 경기 불확실성,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이제 그 캐즘이라는 현상 때문에 2차 전지 산업 구조상 수익 구조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GDP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정리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원 달러, 그 다음에 원, 엔 환율, 원화와 엔화와의 관계, 그리고 엔화와 달러와의 관계, 이 그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먼저 지난주에 원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느냐? 지난주에 원 달러 환율은 1,451원에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가버리면 외국인들은 이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인출을 해서 미국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투자자는 한국 증시를 아주 떠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어, 과거에 그러면 지금 저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과거의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원화가 1444원.6원으로 마감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얼마입니까? 트럼프가 언제 취임을 했냐면은, 자, 트럼프가 2017년도 취임을 했죠. 이때 트럼프죠. 이때 트럼프였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2020년도까지 재임을 했죠. 이 기간 동안 4년 동안
트럼프가 재임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환율은 원달러는 1,100원 아래에 있었던 게 18년도 1,100원 아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 가격은 한 1,100원, 1,100원 전후, 1,150원 이 전후. 이 시기가 트럼프 시기에 원 달러 환율 추이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기 전에 지금 원 달러 환율은 가장 지금 불확실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 원 달러 환율의 상승은 저는 일시적이다. 따라서 길게 가면 내년 6월까지 환율은 1,400원대 넘나들 수 있지만 아마 점차적으로 1,300원대 중반 초반으로 저는 환율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단지 제가 그 제 개인의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의 추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N달러는 어떻게 됐느냐? 뭐 N달러를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N달러? 자, N달러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금 N달러예요. 지금 원화 가치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엔화 보세요. 엔화. 지금 엔화가 156엔입니다. 1달러에 156엔이었어요. 그러면 이 흐름을 보세요. 지금 엔화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엔화가 얼마 전까지 안정적으로 130엔대 전후 그러잖아요. 이때 갔었는데 지금 엔달러가 지금 156엔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하던 때 엔화는 얼마였느냐? 트럼프가 취임하던 때 이때였죠. 2017년도 그리고 20년도 이 사이 엔화 보세요. 이 시기 엔화를 보시면 엔화가 1달러당 한 110엔, 120엔 이 전후에 엔화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 전에 비교를 해보면 엔화 가치도 많이 하락을 해서 이렇게 156엔까지 올라가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지금의 이 원화 가치, 엔화 가치의 하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은 선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느냐? 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니케이 지수를 한번 보세요. 니케이 지수. 지금 니케이 지수 보시면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 보세요. 자, 니케이 지수는 지금 38,000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니케이 월봉입니다. 38,700에 가 있죠. 그죠? 그리고 최고가가 7월 달에 42,000까지 갔다가 지금 38,000에 가 있단 말이죠. 보세요. 이 니케이예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박스권, 적어도 이 박스권 선상에서 니케이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주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빠져 있죠. 자, 우리나라 증시 보세요. 지금 아까 니케이를 보시면 니케이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2,400선에 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일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비교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니케이를. 자, 이것은 이제 일본 증시잖아요. 일본 증시. 그죠? 이것은 이제 한국 증시. 자, 위에는 일본 증시, 밑에는 한국 증시. 자, 비교를 봐보세요. 지금 봐보세요. 니케이는 지금 42,000 고점 찍고 38,7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내내 2,800 찍고 2,400으로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의 그 이 환율 흐름을 보더라도 과도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해 있음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확인되셨죠? 자, 지금 니케이 증시를 보더라도 과도하게 하락이 돼 있단 말이죠. 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보십시다.
일본도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많이 하락했어요. 우리나라는 1444원, 일본은 156엔. 일본도 기본적으로 엔화 가치가 급히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달러가 트럼프 시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강세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화도 하락했고 달러도 하락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소득폭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할까요? 달러가 강해져 버린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할까요? 그런데 저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증시의 강세, 이런 흐름 때문에 계속 몰리고 있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 기간 조정을 앞두고 있어요. 항상 그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달러가 강하려면은 전쟁이 계속돼야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전국이 불안하면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략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 달러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해요. 달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미국의 무역 적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트럼프는 여러 가지 달러의 강한 점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달러를 하향 안정을 시킴에 따라서 무역의 균형을 잡고자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자, 다음은 이제 팔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주가의 파동 사이클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GDP와 성장률과 주가 추이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GDP 추이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추이입니다. 지금 22년, 23년 이렇게 지금 지표가 나와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것은 이제 21년도는 이게 이때가 21년도예요. 21년 사이클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죠? 좋았죠. 그리고 23년도, 이제 24년도는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자, 24년도도 경제 성장률이 약 2.1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근다고 치면은 저는 우리나라 이 GDP 총 생산률은 적어도 2018년도나 적어도 작년 수준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1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21년도 주가 3,316까지 찍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GDP 21년도 GDP가 가장 좋았죠. 보이시죠? 20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 보십시다. 2018년도 주식시장 2,600까지 갔죠. 그죠? 지금 2,400 가고 있는데 2,600까지 갔죠. 자, 2014년도의 GDP. 자, 보세요. 나름대로 두 번째로 GDP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작년 GDP.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았죠. 그럼 작년 주식시장 지표 얼마고? 작년 보세요. 23년도 이 정도 갔어요. 그죠? 작년에도 2,600 정도 갔어요. 그리고 24년도에 2,800 갔다가 지금 2,400 미끄러졌어요. 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원달러 가치가 하락을 있긴 하지만 미국의 니케이 지수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과도하게 하락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GDP 수치를 보면은 24년 GDP를 봐야 알겠지만 24년 GDP 흐름을 보더라도 아마 우리나라 지표가 그렇게 과도하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작년 수준이나 아마 18년도 수준 정도의 GDP는 나타내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제 GDP와 종합지수가의 상관관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과 2024년 주가 파동 사이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종합지수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GDP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 그 다음에 20년도, 그 다음에 22년도, 기본적으로 이 수평선 저점에 이 2400이 걸려 있어요. 이 GDP 선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적어도 한 2600포인트에서 2700 선상에서는 움직여줘야 기본 적정 주가 지수의 흐름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을 보게 되면 더 심각하게 저점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코스닥 흐름 보세요.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766인데 이 766은 2016년도 저점, 2019년도 저점, 2022년도 저점 그 흐름을 좀 뚫고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만큼 과매도 국면에 있어서 코스닥도 적어도 한 800선상까지는 적어도 800선상 이상에서는 움직임이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사실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를 시장을 버려버리는 그야말로 미국 중심의 시장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을 좀 고려해 보면 앞으로 GDP의 성장, 주가의 파동 흐름으로 보게 된다 보면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래서 팔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는 파동의 연속이고 이 파동 사이클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파동 사이클을 이겨내지 성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종합지수에서도 나와 있고 개별 종목 파동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그 파동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트럼프 이제 2.0이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죠. 이제 한 달치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 2차 전지에 따른 IRA 보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간에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2차 전지 기업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그 오늘 기사가 나와 있는데 미국의 2차 전지의 재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을 눌러버리면 미국의 2차 전지 산업도 같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시장이 2차 전지 산업이 재료,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분업화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이나 이런 데서부터 수입을 통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현지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자동차나 전기차나 그리고 산업적으로 그걸 보충을 해왔는데 그걸 막아버리게 되면 미국의 2차 전지 산업도 같이 셧다운 된다. 따라서 나와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그렇게 과도하게 IRA 그러니까 보조금 내용을 삭감하는 것을 강행하지 않는다. 적어도 일정 부분 여지를 남겨놓을 것이다. 또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지금 그 반도체 지원법도 지금 그 바이든이 임기 한 달 앞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보조금을 확장을 시켰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좀 삭감이 좀 있었고 하이닉스는 좀 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트럼프가 집행을 하면서 얼마나 또 뭐 그 집행 금액을 늦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반도체는 또 이런 점이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 중국의 견제를 강화하면서 이 부분이 강화하면서 하이닉스는 상대적인 수혜를 입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파장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5세대 AI 반도체의 엔비디아 공급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거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것은 예고된 거죠. 이것을 이제 피할 수 없어요. 트럼프는 틀림없이 관세를 부과시킬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고 치면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조금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환율이 이렇게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세를 부과시킬다. 그러기 어렵단 말이죠. 따라서 환율은 어느 정도
달러의 강세를 좀 낮추면서 관세를 강화시켜야 미국이 산업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하지만 이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업종별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현지의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들은 이제 파장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관세가 부과될 것인가. 뭐 상대적으로 뭐 조선산업이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혜가 난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버렸어요, 주가에도.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반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미 노출된 재료는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와 자동차라든지 조정이 잘 되어 있는 섹터 부분으로서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역시 중국은 억제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에 2차 전지 재료나 2차 전지 전체 흐름 속에서 전기차 흐름 속에서 한국이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자, 25년도에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25년도 전략을 세울 것인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하나 도표를 보내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을 투자를 해서 10년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참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쇼킹합니다. 쇼킹해요. 자, 1억을 투자했을 때,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을 때, 엔비디아를 1억을 투자했으면 258억이 됐고, 테슬라를 투자했으면 31억이 됐고, 브로드컴을 투자했으면 25억이 됐어요. 넷플릭스를 투자했으면 19억이 됐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329억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2억이 됐고, 하이닉스를 투자했으면 3억 7천이 됐고, 현대차를 투자했으면 뭐 1억 2천이 됐고,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주가니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을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뭐 6억 8천, 7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걸 보시면 미국 시장이 이만큼 많이 성장했고 많이 올랐다. 그걸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1억을 투자했으면 뭐 220억이 됐고 넷플릭스를 투자했으면 29억이 됐고 뭐 브로드컴을 투자했으면 19억이 됐고 그러니까 미국에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으면 기본 30억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셀트리온이 뭐 수익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종목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멤버십에서 했던 종목군 중에 저는 2014년도, 15년도에 엔터주, 뭐 SM이라든지 JYP를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2014년도에 JYP가 얼마였냐? 4,000원이요, 4,000원. 그죠? 4,000원이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JYP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얼마냐? 1억 투자했으면 지금 4,000원이 7만원이 됐으니까 7만원이 됐으니까 16배, 17배 되니까 17억이 됐네요. 그러니까 1억을 JYP에 투자했으면 17억이 만들어진 거죠. 2년 전에 최고가가 14만원 갔으니까 그때는 뭐 한 34억까지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락국 반등이니까 7억이 만들어진 거죠. 17억이 된 거죠. 이게 1억을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17억이 된 거죠. JYP는. 그러면 SM을 투자했으면 얼마 됐을까요? SM을 투자했으면 SM은 그렇게 안 컸죠. 10년 전에 SM은 4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뭐 투자했으면 한 1억 한 6천밖에 안 된 거죠. 그죠? 자, 이게 된 거죠. 그러면 자, YG를 투자했으면 얼마 됐을까? 10년 전에? YG는 10년 전에 5만 원이었죠. 오히려 지금 YG는 손해를 받겠죠. 자, 엔터주도 이렇게 명함이 있어요.
JYP 10년 전에 4천 원이었으니까 지금 7만 원이니까 한 17억이 됐겠죠. 제가 아까 10년 전에 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얼마?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보면 10년 전에 투자했을 때 명암이 다르잖아요. 이 자체를 뭘 얘기하냐면은 종목의 선택과 파동 이론과 선택과 집중, 뚝심, 버티기. 그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는 전략은 이제 매우 중요한 흐름 내용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관세가 예상이 되고 달러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까지는 달러가 이제 상반기까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시대도 뭐 내년이 1년 차, 그 다음에 26년도 2년 차가 되는데 갈수록 이제 달러의 강세는 누그러지겠지만 내년 중반까지는 강세, 후반기부터 약세,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25년도에 엔터주가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엔터주가 지금 JYP는 밸류 종목도 되어 있고 배당도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은 북미, 미국이라든지 이런 미국 쪽의 공연을 활성화하는 엔터사. 이 회사가 어디냐? 지금 세 군데예요. 하이브, JYP, YG예요. 지금 그 JYP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트와이스가 미국 시장을 투어를 하잖아요.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고 트럼프의 관세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이지만 K 컨텐츠의 가치는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탄핵을 거치면서 이 응원봉 문화가 세계적으로 한국을 더 알려버렸어요. K-팝이라는 콘텐츠를.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대적으로 K-팝 콘텐츠의 그 전파력이 훨씬 큰 기업들은 YG, 하이브, JYP예요. 물론 SM도 포함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 3사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것도 북미에서 경쟁력이 있는 블랙핑크나 또는 또 베이비 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BTS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북미 공연을 활성화하고 있는 엔터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1,400원 달러 시대의 공연을 통해서 적어도 한 10의 공연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면 환전 수익이 엄청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0년 파동을 뒤집어 봐야 된다. 10년 파동. 이게 10년 동안 주가가 바닥을 기었다가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번격점이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리노공업, TSE, 타이거 일락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10년의 파동을 좀 거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리노공업이란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그 흐름 보시면 액면가 500원이고요. 액면가 500원짜리 회사가 EPS가 7,300원이고 주당 배당금이 3,000원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억, 10억, 100억, 2조 9천억이에요. 발행 주식이 1,500만 주밖에 안 돼. 그죠? 액면가 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연간 3천억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배당금이 500원짜리가 3천원씩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 주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자 보시면 10년 전에 이제 리노공업 주가가 얼마였냐? 10년 전에 리노공업 주가가 2만 원대였어요. 2만 4천 원. 그죠? 10년 전에 2만 4천 원, 지금 19만 원. 최고가 30만 원 갔다가 19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세요. 그리고 배당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무튼 10년 전에 비하면은 한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죠. 자, 우리는 지금 이 과도한 이 주가 하락기를 이용해서 이런 주식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주식 찾아내야 돼요.
이런 주식을 찾아내야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또 하나는 TSE. 자, TSE라는 회사도 보십시오. 10년 전에 주가는 10,000원이었어요. 그죠? 한 8,000원? 8,000원대. 지금 한 4만 원 정도 가고 있죠. 지금 한 5배 정도 났죠. 뭐 올해 뭐 8만 원 넘었지만 지금 5배 정도 수익을 났죠. 어찌됐든 간에 10년 전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차별화가 됐었다. 이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이 회사는 이제 타이거 인력이라는 회사입니다. TSE의 계열사예요. 자, 이제 10년 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0년 전. 이 회사는 이제 상장이 2016년도였으니까 15년도 말에 했으니까 적어도 2015년도 말에 5천원짜리 주가가 올해 4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3,000원 정도 가 있죠. 그러니까 2.5배 올랐죠.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실적이 대단하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다시피 발행 주식은 630만 주에 EPS는 좀 미미하고 공시 내용을 보십시오. 작년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 48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억 적자, 당기순이익이 25억 적자예요. 그리고 올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올해 실적은 좀 다르죠. 올해 실적은 좀 달라요. 올해는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흑자가 좀 약한 구조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이 흐름을 흐는 것은 TSU도 그랬듯이 또 타이거 인력도 그랬듯이 10년 파동의 뒤집기 종목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적어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니케이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급락했을 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밸류업의 재평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네이버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또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지금 여러분 네이버라는 해 보세요. 네이버도 보시면 10년 전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네이버의 주가는 거의 지금 한 2017년도 18년도 그 사이의 주가에 하락했어요. 주가는 46만 원까지 갔다 빠졌죠.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 뭐그 이른바 웹툰 활성화, 미국 상장,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상장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은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KB금융도 한번 볼까요? KB금융. KB금융은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갔잖아요. KB금융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주주 가치 증가, 그다음에 배당 강화, 자사주 소각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KB금융은 앞으로 계속 배당을 더 늘려가고 분기 배당 늘려가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소각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이 85,000원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끝이 아니고 내년에 분기 실적 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흐름에 따라서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하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흐름을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스코 인터넷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포스코 인터넷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에너지 기업이죠. 에너지의 기업이었는데 뭐 대왕고래에 연루가 되면서 주가가 급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거쳤는데 하지만 10년 전 주가를 비교해 보면 주가는 여전히 차별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상사주가 아니라 에너지 기업으로 봐야 되고 이 흐름이 일단 25년, 26년, 27년 영업이익 사이클이 순이익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 밸류업도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잘 체크해야 되고 그 흐름에 따라 주가는 충분하게 7만 사이클, 이 9만 사이클로 회복될 가능성을 우리는 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재지 말고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캐즘 수혜 종목 찾기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AI PC의 수요 교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칩이지만 앞으로는 뭐 이제 자동차 그리고 냉장고 텔레비전 모두가 이제 AI 수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제 리프레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혜주로 삼성전기가 떴다가 졌는데 이 테마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통해서 좀 찾아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군들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 버텨나갈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파동 전략.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내년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됩니다. 지금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뭐 현재는 경제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환율 변화, 금리 변화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택과 집중, 안 되는 종목을 갈아타야 된다. 그리고 내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버티지 말고 이럴 때는 안 되는 종목을 좀 갈아타서 압축하는 그런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권장을 드립니다. 또 떨어졌기 때문에 본진 올 때까지 버티는 전략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식 투자는 시간에 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종목군도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시간에 비례해야 되고 그 사이클을 이겨내야 돼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파동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전성은 있지만 급등할 주식은 아니에요. 급등할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성은 있다. 적어도 20%, 30% 수익을 내는데 그런 파동 전략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식 투자 시간에 비례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환율 변화, 금리 변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지금의 그 시장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압축을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좀 여러 가지 오늘 좀 강의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탄핵 정국 한국 증시의 가능성을 좀 과소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가능성 충분히 열어 있고 엔화 가치도 떨어져 있고 원화 가치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과대하게 하락했어요. 니케이 비교했을 때. 그러니 그 흐름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엔터주는 내년 하반기가 피날레다. 그리고 2026년도가 데이터상으로는 가장 좋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내년 9월 달부터는 피날레가 되어서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간다. 그런 과정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10년 주기의 종목군 어떤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이제 오늘의 유망주 네이버에서 오늘의 유망주를 딱 검색하고 오시면 거기에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계속 제 카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아마 멤버십도 있고 또 무료를 받더라도 충분하게 좋은 콘텐츠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분 큰 흐름을 좀 보고 주식은 이 파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파동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10년 파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파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10년 가져갔을 때 10배 이상 나는 수익이 난 종목군도 있고 마이너스한 종목군도 있고 한 1.5배 난 수익 종목군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이 강의 한번 잘 되새겨 보시면서 종목을 간추리고 압축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